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네 번째 주제인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에서 여섯 번째 과제인 근원적 다섯 가치 역량 개발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는 바로 가치와 역량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와 같은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기본으로 해서 바로 근원적 다섯 가치와 역량 개발을 위한 그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바로 근원적 다섯 가치 역량 개발에 의한 자아 정체성 형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바로 가치 측정 시스템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가치 측정 시스템은 그 증거의 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가치와 역량을 기반으로 한 가치 측정 시스템은 바로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가치와 역량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가치와 역량 시스템은 인성 역량 시스템에 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역량 시스템은 창의성과 근원적 다섯 가치와 역량과 파워의 다섯 속성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창의성과 선천적 근원적 다섯 가치 역량은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에 내재하고, 후천적 근원적 가치 역량은 파워 다섯 속성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3-에 보시게 되면 파워의 다섯 속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 파워 다섯 속성 안에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고, 이 자아실현 경향성은 선천적인 근원적 다섯 가치 영향을 포함합니다. 또는 가치와 역량 시스템 안에 제일 가운데 창의성이 존재하며, 이 창의성은 바로 이들의 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천적 근원적 가치 역량을 개발할 경우 이건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에 기억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가치와 역량 시스템은 바로 생명력 활성화 조건에서 창의성이 우선 개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바로 가치와 역량 시스템의 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창의성은 스키마가 형성된 근원적 가치와 역량을 활성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창의성과 자아실현 경향성과 활성화된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가치를 증거의 틀로 한 가치 측정 시스템, 바로 가치와 자아 정성을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4-16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4-16을 보시면 먼저 생명력 활성화 조건, 즉 자아실현 경향성 활성화 조건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의성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와 같은 활성화된 창의성은 5가지 근원적 가치와 역량 중에 무엇을 먼저 활성화시키냐? 그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키마가 형성된 근원적 가치와 역량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가치와 역량과 창의성과 그리고 그 자아실현 경향을 합해가지고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기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는 바로 근원적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다시 피드백이 돼서 근원적 가치와 역량과 가치와 역량 시스템 학습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근원적 가치와 역량 스키마가 형성되고, 이 형성된 스키마는 다시 바로 창의성의 활성화와 결합해서 또 다시 근원적 가치 역량 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 강화된 근원적 가치 역량은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 형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바로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바로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기억된 추상적 지식 구조이고,
지각 대상의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게 하며 감각적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치와 영향 스키마는 가치와 영향 시스템 학습으로 형성되고 가치와 영향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 해석하며 감각적 입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활성화된 근원적 가치와 영향의 가치를 포함한 가치 측정 시스템은 바로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와 기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근원적 가치 역량의 개발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인성 5역량이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감 효과를 활용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인성 5역량들은 바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호작용 관계에서 정체성을 가진 인성 5역량은 자기와 관계가 높은 그러한 인성 영향을 자극해서 바로 개발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인성 5역량 면역 증감 효과입니다. 이와 같은 면역 증감 효과는 바로 근원적 5 가치와 역량 안에도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원적 5 가치와 역량은 연합의 형태로 존재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4-17을 보게 되면은 근원적 5 가치와 역량, 즉 자기 조직화 역량, 환경 리드 역량, 동기부여 역량, 가치 창출 역량, 관계관리 역량, 이들은 바로 5가지 근원적 가치 역량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그 수준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우리는 사람마다 바로 근원적 5 가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근원적 5 가치 역량 면역 증감 효과는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가치와 역량을 기반으로 이들이 서로의 기능을 지원하거나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상의 근원적 가치 역량에서 자아 정체성 형성될 경우 인성 5역량 면역 증감 효과에 기인하여 나머지 근원적 가치 역량을 개발하고 이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배적 근원적 가치 역량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양하고 촉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적 근원적 가치 역량은 근원적 5 가치 역량 중에서 정체성의 가장 큰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이들 중에 지배적 근원적 가치 역량과 가장 합력적 관계에 있는 가치와 역량의 역할을 고양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근원적 5 가치 역량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근원적 5 가치 역량의 정체성 형성이 없을 경우 가장 활성화된 근원적 가치 역량 개발을 도모합니다. 이것을 위해 근원적 가치 역량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키마를 형성하고 성취 행동을 기반으로 자기 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요약한데 근원적 가치 역량 개발 학습은 이들의 정체성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진단으로부터 우리는 근원적 5 가치와 역량들 간의 면역 증감 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원적 5 가치 역량을 개발 학습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근원적 5 가치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학습에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학습이란 것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행동의 거의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학습은 바로 사람들에게 학습된 내용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학습된 내용과 가치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습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의 방법으로 근원적 5 가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를 보면 그림 4-18에 잘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가치와 시스템 학습입니다. 이 가치와 시스템 학습은 바로 가치와 역량 스키마를 형성하고 가치와 시스템을 자극해서 바로 자아 실현형 활성화를 촉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정화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고 가지 주 객체적 자기 정화가 있는데 주 객체적 자기 정화를 도모할 경우 자아 실현 경향이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원적 가치와 역량 학습은 바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학습을 통해서 바로 여기다 스키마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스키마와 자아실현 경향성과 가치에 자극하는 이 프로세스가 결합이 돼가지고 근원적 가치와 역량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보게 되면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요구를 찾아내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학습 실행 후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자기 주도 학습은 타인이 가르쳐 줄 때보다 행동 변화, 즉 정체성 형성이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심의 용어산을 보면은 자기 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같으면은 자기 주도 학습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이 학습 필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 학습에 참여 여부와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적합하게 결정하고, 세 번째, 추상적이고 막연한 학습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적정의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네 번째,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다섯 번째, 학습 결과는 외부의 전문가의 평가에 앞서 학습자의 자율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자율적 평가가 더 중요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와 역량 개발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근원적 가치와 역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욕구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의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즉 근원적 가치와 역량의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PSAD 가치 역량 개발을 추천합니다. PSAD 가치와 역량 진단 시스템을 간단히 살펴보면 PSAD 가치 역량 진단 시스템은 개인의 근원적 가치와 역량을 진단하고 가치와 역량 개발 5단계에서 학습 요구를 파악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근원적 다섯 가치 역량 개발에 따라서 개인은 가치와 기반 인적 역량 개발 5단계로 나아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PSAD의 가치 역량 진단을 하게 되면 개인이 가치와 기반 인적 역량 개발 5단계 어느 단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고 나서 가치와 인적 역량 개발 5단계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 번째, 인성 5역량 면역 정감 효과 분석에 의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근원적 다섯 가치 역량 개발, 자아 정체성 개발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식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PSAD 가치 역량 진단 시스템입니다. 이 PSAD 가치 역량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치 역량과 자기 학습을 위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그림 4-2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4-2에서 보게 되면 좌측에 있는 것은 바로 가치와 역량 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PSAD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고, 우측에 있는 것은 학습자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SAD는 뭘 하냐? 먼저 개인의 PSAD 가치와 역량을 진단하고, 또한 근원적 다섯 가치 역량의 정체성과 활동의 영향을 진단해서 바로 근원적 다섯 가치와 역량의 면역 증감 효과를 분석합니다. 또한 PSAD는 근원적 가치 역량에 대한 활성화 방해 요인을 진단해서 면역 증감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도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자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할 것입니다. 바로 가치와 역량 진단 자기 보고를 먼저 합니다. PSAD는 보면은 근원적 다섯 가치와 역량에 대해서 각각 5개 문항이고 전체를 하면은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는 이 25개 문항에 대해서 진단 자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진단 자기 보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이 PSAD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분석합니다. 다음 학습자는 PSAD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PSAD가 제공하는 자기 증감 효과 기반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학습을 실행하고 학습 성과를 분석해서, 여기서 말한 학습 성과는 해당 가치와 역량의 정체성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PS를 기반해서 가치 영양 자기 주도 개발을 학습을 할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우리가 그림 4-19에 잘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가치 영양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도입기는 3 내지 4개월이었는데 바로 학습 효과가 10에서 20%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기가 지나서 바로 정책이 온다 하는 것, 이 정책은 슬럼프기가 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슬럼프기에는 학습 효과가 5% 이하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슬럼프기에서 꾸준히 정진하게 되면은 3, 4개월 후에는 다시 성장기가 와서 성장에 다시 학습 효과가 10에서 20%로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PSD 기반 가치 영양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대개 한 11주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PASD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통한 그런 자기주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의 초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 5 가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방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PSAD 가치와 역량 진단 시스템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후천적 가치와 역량 개발을 위해서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